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드림이버 CC를 학습하게 되는 강사 조교연입니다. 이번 시간은 1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저희가 스타일 시트 활용하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스타일 시트의 개념을 알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면서 실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웹페이지는 HTML에 스타일 시트, 자바스크립트가 함께 덧붙여지면 밋밋했던 웹페이지에 CSS,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 즉 어떤 스타일과 옷을 입혀줄 수 있게 되고,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자바스크립트를 통하여 특별한 기능들을 부여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HTML이 웹페이지의 기본 골격이라면 CSS는 모양과 스타일을 담당하고 자바스크립트는 기능을 더해준다는 점이죠. 이 기능들을 드림위버에서 모두 다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부터는 이 CSS와 자바스크립트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드림위버의 기능들을 학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CSS 스타일 시트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긴밀한 관계에 있는데요. 이 CSS 스타일 시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의 약자가 바로 CSS로 한글로 표현하자면 겹쳐놓기 스타일 시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CSS는 웹페이지의 내용이 나타나는 모양을 제어하는 서식 적용 규칙을 모은 것입니다. 이 CSS를 사용하여 페이지 서식을 지정하면 실제 내용과 표시 내용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내용은 HTML 파일에 있고 코드 표시를 정의하는 CSS 규칙은 또 다른 파일이나 HTML 문서의 다른 부분에 있습니다. 내용과 표시를 분리하면 변경을 수행할 때마다 모든 페이지의 속성을 업데이트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중앙에서 사이트의 모양을 보다 쉽게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내용과 표시를 분리하면 HTML 코드를 간결하게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브라우저 로드 시간이 단축되고 화면 판독기 등에서의 내비게이션이 단순화되어 액세스 가능성이 향상되는 것입니다. CSS를 사용하면 정확한 페이지 모양을 보다 유연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굵게 기울임체, 밑줄, 텍스트 그림자, 텍스트 색상 및 배경색, 링크 색상 및 링크 밑줄 등의 특정 글꼴 및 글꼴 크기를 비롯하여 많은 텍스트 속성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CSS를 사용하여 글꼴을 제어하면 여러 브라우저에서 페이지 레이아웃과 모양을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텍스트 서식을 적용하는 것 외에도 웹페이지에 있는 블록 수준 요소의 서식과 위치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블록 수준 요소는 독립적인 내용 부분으로 대부분의 경우 HTML에서 세 행으로 구분되고 하나의 블록으로 서식 지정되어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H1 태그, P 태그 및 div 태그는 모두 웹페이지에서 블록 수준 요소를 만듭니다. 블록 수준 요소의 여백과 테두리를 설정하여 특정 위치에 배치하고 배경색을 추가하거나 주위에 부동 텍스트를 설정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CSS를 사용한 페이지 레이아웃 지정의 기본인 블록 수준 요소를 조작하는 것입니다. CSS 규칙의 정보는 선택기와 선언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택기는 서식이 지정된 요소를 식별하는 용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P, H1, 클래스 이름, ID입니다. 선언 블록은 스타일 속성을 정의합니다. 보시는 화면에서 H1은 선택기가 되고 중괄호 사이에 있는 모든 값은 선언 블록이 되는 것입니다. 개별 선언은 속성과 값이라는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예를 들어 폰트 패밀리는 속성, 값은 그 뒤에 있는 글꼴명이 됩니다. 이전 CSS 규칙에서 H1 태그에 사용하기 위해 특정 스타일을 만들었습니다.
이 스타일에 연결된 모든 H1 태그의 텍스트는 16픽셀 크기의 굵은 글꼴로 표시되는 것입니다. 규칙 또는 규칙 모음에서 가져온 스타일은 실제 텍스트와 구분된 위치에 있으며 그 서식은 보통 외부 스타일 시트에 있거나 HTML 문서의 헤드 부분에 있습니다. 따라서 H1 태그의 한 가지 규칙을 여러 태그에 한 번에 적용할 수 있으며 외부 스타일 시트의 경우에는 이 규칙을 서로 다른 페이지에 여러 태그에 한 번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CSS는 매우 쉬운 업데이트 기능을 제공합니다. 한 곳에서 CSS 규칙을 업데이트하면 정의된 스타일을 사용하는 모든 요소의 서식이 새 스타일로 자동 업데이트 됩니다. 드림위버에서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스타일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클래스 스타일입니다. 페이지의 한 요소 또는 여러 요소에 스타일 속성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음 HTML 태그 스타일이 있는데요. H1과 같은 특정 태그의 서식을 재정의합니다. H1 태그의 CSS 스타일을 만들거나 변경하면 H1 태그를 사용하여 서식을 적용한 모든 텍스트가 즉시 업데이트됩니다. 그리고 고급 스타일이 있는데 특정 요소 조합에 대한 서식을 재정의하거나 CSS에서 허용하는 다른 선택기 양식에 대한 서식을 재정의합니다. 예를 들어 TDH2 선택기는 표셀 내에 H2 헤더가 나타날 때마다 적용됩니다. 고급 스타일은 또한 특정 ID 속성을 포함하는 태그의 서식도 재정의합니다. CSS 스타일 패널에서 CSS 규칙과 속성을 만들고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CSS 스타일 패널은 속성 관리자보다 훨씬 강력한 편집기로서 규칙이 문서 헤드에 포함되거나 외부 스타일 시트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현재 문서에 대해 정의된 모든 CSS 규칙을 표시합니다. CSS를 만들고 편집하는 주 도구로 속성 관리자보다 CSS 스타일 패널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코드가 보다 쉽게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사용자가 만든 스타일 및 스타일 시트 외에 드림위버에 포함된 스타일 시트를 사용해서 문서에 스타일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드림위버에서 실제로 스타일 시트를 작성할 때 CSS 디자이너 패널을 활용합니다. 여기에서 새로운 CSS 파일 생성을 눌러서 불러오거나 새로운 파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파일을 생성하여 외부 파일로 떼어내게 되면 기존 HTML 문서의 헤드 부분에는 링크 태그가 생성되면서 링크 href는 스타일즈 파일 명이 생성되고 그리고 스타일 시트 관련 구문이 생성되면서 외부 스타일 시트 파일이 따로 운영이 되고 여기에서 이제 새롭게 CSS를 작성하면 되는 방식입니다. 이 두 개 문서가 합쳐져서 결과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드림위버로 돌아가 이런 내용들을 직접 학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위버를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드림위버로 돌아오셨다면 열기 단추를 눌러주신 후 예제 17번 폴더 안에서 content.html 문서를 찾아 열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할뷰로 보시게 되면 여기에 이제 스타일 파일을 추가해 주어서 현재 라이브 뷰에서 밋밋하게 나타나는 이 내용들을 서식을 좀 입혀볼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CSS 디자이너 패널을 보실 수 있는데요. 상단 CSS 디자이너 패널 탭을 클릭하여 이와 같이 CSS 디자이너 패널을 열 수 있고 또는 윈도우 패널에서 CSS 디자이너 Shift F12를 눌러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스타일 시트 파일을 먼저 생성해야겠죠. 스타일 시트 파일을 생성하려면 파일 메뉴를 통해 또는 첫 화면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파일에 새 파일을 눌러주시고 컨트롤 N으로 새롭게 파일을 만드셔도 되고요. 클릭해서 나타나는 새 문서의 문서 유형은 CSS로 클릭한 후 이 상태로 만들기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기본 문구가 나타나는데 이것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줍니다. 여기에서는 자, 이름을 스타일이라고 짓고 저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style.css라는 이름으로 파일명이 등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다시 HTML 문서로 돌아가 CSS 디자이너 패널에서 추가 단추를 누르고 새 CSS 파일 생성을 눌러줍니다. 탐색을 눌러 style.css를 찾아 저장을 눌러주시고 얘를 눌러줍니다. 확인을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스타일을 연결해주면은 HTML 창 밑에 소스 코드 style.css라고 연결된 파일이 나타나고 이 연결된 파일을 클릭하여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는 content.html에 스타일을 가져온 후 다른 이름으로 파일을 저장하여 원본을 손상시키지 않고 복사본으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content_fin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스타일 파일을 저장하고 content.fin 파일을 스타일 연결시킨 채로 놓아줍니다. 이제 스타일 시트를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div로 작성되어 있는 부분을 찾아봅시다. 자, 태그 부분에서 보시면은 body 안에 div로 작성되어 있는 11번 줄이 나타나 있고요. 이 11번 줄에서부터 div 영역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또 하단에 내려서 보시게 되면 섹션의 아티클 안에 div 태그가 적용된 부분이 25번부터 28번 줄까지도 또 있죠. 자, 이 div에는 id라는 속성을 부여해 줄 수 있습니다. 속성 패널에서 id를 직접 입력해 주셔도 되고 태그에서 직접 id를 넣어 줄 수도 있는데요. div에 id를 한번 부여해 주어서 이 영역을 우리가 스타일로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id 이름을 코드 힌트라고 작성한 후 엔터를 쳐볼게요. 자, 이와 같이 작성을 하고 나서 살펴보면 코드 부분에 div id는 코드 힌트라고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id로 작성해준 이 div 영역에 대한 전체적인 스타일을 이 style.css 문서에서 적용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직접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id를 적용할 경우에는 샵이라고 쓰고 우리가 아까 지어주었던 id를 씁니다. 코드인트라고 작성했던 id죠. 거기에다 중괄호를 한 쌍 입력해 주세요. 자, 중괄호를 입력하고 보시면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많은 부분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가로 길이인 width를 입력하려고 합니다. 자, wi까지 치시면 width가 나타나며 width가 나타났을 때 여기다가 우리가 값을 속성값을 입력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코드인트에서 고르지 않고 직접 한번 속성값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900이라고 쓰고 픽셀에 달린 px라고 쓴 후 세미콜론을 입력 후 엔터를 눌러 띄워줍니다. 자, 이와 같이 작성해 준 것이죠. 자, 코드인트라고 하는 id 부분에 너비를 900픽셀로 지정하라 라는 스타일입니다. 작성하셨다면 파일 스타일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컨텐츠를 살펴보세요. 자, 그러면 div 코드인트라고 하는 이 이름이 id가 지어진 div가 어떻게 됐죠? div의 width가 900픽셀로 지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라이브뷰로 살펴볼까요? 자, 라이브뷰로 살펴봅니다. 이 중에 div 영역에 코드인트라고 이름이 지어진 부분이 라이브뷰에서 나타나고 이 라이브뷰에 있는 코드인트 부분의 가로가 바로 우리가 원했던 값으로 지정된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div 박스가 나타나는데요. div 영역에 대해서 900픽셀로
지정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돔 패널을 열어서 살펴보면 우리가 스타일에 대해서 지정했을 때 이 돔 패널에서도 요약된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div에 id가 코드 힌트다 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확장했을 때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알려주죠. 라이브 뷰에서도 해당 항목이 나타나고 코드 뷰에서도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위드를 스타일로 변경해 줍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스타일을 또다시 입력해 줄 수 있고, 자, 이것을 수정해 줄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퍼센트로 여러분들이 입력하시려면 스타일에서 위드 값을 퍼센트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5%로 변경하게 되면, 또 여기서 파일을 저장하게 되면 75%로 변경된 값을 볼 수 있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한번 입력해 보시죠. 또 다른 속성을 입력할 때는 엔터를 쳐서 입력하면 되는데, 그 중에서 FL로 시작되는 부분을 보시면 플롯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플롯을 레프트로 적용한 후 세미콜론을 입력해 줍니다. 이렇게 되면 왼쪽으로 띄워지라는 의미가 됩니다. 파일을 저장한 후, 스타일 파일을 저장한 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플롯을 레프트 속성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해당 div가 왼쪽으로 정렬되면서 뒤에 있던 문단이 오른쪽에 배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단으로 나뉘어진 그런 페이지 뷰를, 레이아웃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스타일에 따라서 이렇게 모양이 바뀌는 HTML을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div 태그 부분 바로 다음에 있는 aside 태그가 있죠? aside 태그의 id를 넣어 볼게요. aside 태그를 띄고 id를 입력합니다. 자, id는 여기에서 side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자, id를 side라고 입력한 것이 오른쪽에 띄워져 있는 aside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스타일로 돌아가 이 aside 부분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해주겠습니다. 샵을 넣고 우리가 이름 지어준 id가 side였죠. 그 다음에 중괄호를 입력한 후 여기서도 가로를 넣어줍니다. 자, 여기서도 중간에 width 값을 입력하여서 width는 20%로 지정해 볼게요. 20%. 그리고 float 값을 넣어줍니다. 여기서는 float 값을 right으로 지정해서 오른쪽으로 정렬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div 박스는 75%로 왼쪽에 정렬이 될 것이고, side라는 이름을 가진 aside 부분은 20%를 차지하며 오른쪽에 배치가 되겠죠. 파일을 저장시킨 후 컨텐츠 파일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해당되는 스타일이 적용되어 나타난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 뷰에서 보시면 또는 분할 영역에서 보시면 aside 영역에 side라는 아이디를 가지고 20% 오른쪽으로 정렬된 모습을 볼 수 있죠. 네, 이 상태에서 미리 보기를 해봅시다. 미리 보기를 크롬으로 살펴보시게 되면, 네, 이 경우 실제로 미리 보기를 했을 때 이렇게 좌측 75%와 우측 20%를 차지하고 있는 배치, 플롯 배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작업한 내용을 저장하여 완료하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와 같이 스타일 부분에서 아이디를 만들어서 아이디에 대해서 스타일을 지정하는 방법과 위드 속성, 플롯 속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고, 또 스타일 파일을 가져왔을 때 나타나는 항목들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스타일에 대해서 학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